여러분, 새벽 3시 깊어가는 밤, 문득 잠에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왜 자꾸 새벽에 깨는 걸까? 이러면 오늘 하루도 피곤하겠지. 나만 이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숨을 내쉬어 보신 적 있으신지요? 2022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23%가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현상은 가장 흔한 증상으로 나타났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불면증이나 수면 장애라고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찾아오는 이 깨어남은 어쩌면 우리 몸과 마음이 새로운 리듬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고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새벽에 깨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이 시간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이 시간이 어떻게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벽에 깨는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말하기에는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새겨진 진화의 흔적입니다.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광활한 초원에서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작은 무리를 이루어 함께 잠을 잤죠. 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는 맹수의 위험 때문에 누군가는 항상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분절 수면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에 길게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누어 자는 수면 패턴이죠. 우리의 DNA 속에는 아직도 이런 수면 방식이 깊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농경 시대에 들어서면서도 이런 습관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가축을 돌보고 들판으로 나가 하루의 일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라 일출 시간이 달라지므로 더욱 민감한 생체 리듬이 필요했죠. 두 번째는 생체 시계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언 리듬이라는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는 약 24시간을 주기로 움직이는 체내 시계로 수면과 각성, 호르몬 분비, 체온 변화 등 모든 생리작용을 조절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는 매우 특별한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깊은 수면에서 얕은 수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긴 여행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잠시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수면 주기의 변화가 더욱 뚜렷해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수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면 나이가 들수록 얕은 수면의 비율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면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을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흔히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이 물질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분비됩니다. 보통 멜라토닌은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무렵부터 분비가 증가하여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3시를 지나면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세가 넘으면 20대에 비해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코르티솔의 관계입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아침을 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벽 3시부터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아침 7에서 8시경에 최고조에 이르죠. 이는 우리 몸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라면 이 코르티솔의 분비가 불규칙해지거나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코르티솔 분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거나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특히 방광 기능의 약화는 야간요 증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남성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골반 근육 약화로 인한 요실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50%가 야간요로 인한 수면 방해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혈당 조절 기능의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처럼 새벽에 깨는 현상은 단순한 불면증이 아닌 여러 가지 생리적, 진화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에 따라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이자 어쩌면 새로운 생활 리듬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벽에 깨는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단순히 다시 자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멜라토닌 관리입니다. 앞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생활 습관의 개선을 통해 이 부족한 멜라토닌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 관리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밝은 빛을 피하세요.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크게 방해합니다. 전문가들은 취침 2시간 전부터는 침실의 조명을 따뜻한 색으로 바꾸고 밝기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치 해가 저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몸이 수면을 준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두 번째 해결책은 취침 시간의 규칙화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적인 패턴을 매우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수면 습관을 형성하는데 약 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기간만 잘 견디면 몸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 시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체 시계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세 번째 해결책은 야간요 관리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특히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취침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추꿀차는 전통적으로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대추꿀차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방광을 보호하고 소변 조절 기능을 지원하여 야간요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화차도 좋은 선택입니다. 국화차의 효능으로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국화의 향이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 편안한 숙면을 도와줍니다. 또한 항염 작용이 있어 방광을 보호하고 소변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운동 시간의 최적화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숙면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중요한데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고 각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는 깊은 잠에 들기가 어렵죠. 대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추천합니다. 특히 바닥에 등을 대고 다리를 벽에 기대는 자세는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의 부종을 줄여주어 편안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최적의 수면 환경 조성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침실 온도를 18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하죠.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운데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의 점막을 자극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베개의 높이, 체온 유지를 돕는 이불의 재질, 땀 흡수가 잘 되는 침대 커버 등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숙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은 저녁 식사 관리입니다. 늦은 시간의 식사는 소화 과정에서 신체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도한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어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통해 소화를 돕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에 포함된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해결책은 취침 전 루틴의 확립입니다. 매일 밤 같은 순서로 반복되는 활동들은 우리 몸에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샤워로 체온을 적절히 올린 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하고 10분 정도 가벼운 독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정한 패턴은 우리 뇌가 수면을 준비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7가지 해결책은 한꺼번에 모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면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때로는 잠이 오지 않을 수도 중간에 깰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받아들이고 느긋한 마음으로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새벽에 깨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이제는 이 시간을 어떻게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 고요한 새벽 시간을 하루 중 가장 가치 있는 순간으로 여기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는 하루 중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도시의 소음도, 전화벨 소리도, 메시지 알림도 없는 완벽한 나만의 시간이죠. 게다가 이때는 우리의 뇌가 가장 맑고 선명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 특별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깨어났을 때 곧바로 일어나려 하지 마세요. 그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혹은 침대에 기대어 앉아서
천천히 깊은 호흡을 시작해 보세요. 들이마시는 숨과 내쉬는 숨에 집중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판단하거나 집착하지 마세요. 마치 구름이 흘러가듯 그저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새벽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크게 낮춘다고 합니다.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집중력도 높아지고 창의적인 사고도 가능해진다고 하죠. 특히 새벽 시간의 명상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형성된 평온한 마음가짐은 종종 하루 종일 지속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질문에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이불, 편안한 잠자리,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감사할 일을 찾다 보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오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정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큰 목표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작지만 확실히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해보세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오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발전이라도 좋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기, 더 건강한 식사하기, 더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등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 질문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그날 아침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그렇지 않은 날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질문들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이러한 자기 질문이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실제로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특히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하는 자기 질문은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 활동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새벽 시간을 특별히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는 외부의 방해 없이 온전히 자신의 생각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 보세요.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일기가 될 수도 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위한 계획이 될 수도 있죠. 특히 고민이 있다면 이때 글로 정리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도 종이 위에 정리하고 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벽 시간의 창의적 활동이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하죠. 이때는 전두엽의 활성도가 높아 분석적 사고가 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직관적 통찰력도 극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활동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벽에 깨는 현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셨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새벽에 깨는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들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활용법 기억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는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새벽, 깊은 호흡과 함께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일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 내가 오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을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바라보는 문제들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새벽에 깨어나는 시간이 더 이상 불편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특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잠이 안 온다며 스마트폰만 보거나 가만히 눈만 감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 사는 인생 구독자 여러분의 새벽이 황금 같은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